자, 안녕하세요. 성지현 사이클 라이프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오늘 무슨 영상을 찍을까 고민을 하다가 제 지인이 저한테 문의를 줬어요. 자기 지금 이제 시즌1 돼가지고 중고 자전거를 구매를 하려고 하는데, 같이 좀 가주면 안 되겠냐. 근데 제가 또 주말에 일정이 있다 보니까 같이 못 가주는데, 그러면 제가 어떤 것들을 확인을 하면 좋은지 그런 리스트를, 체크리스트죠? 그런 거를 만들어서 친구한테 보내줬어요. 사실 중고차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이 매매 상사에서 매뉴얼이라든지 아니면 뭐 성능 보증보험도 있고 아니면 이제 계약된 그런 정비소들 같은 데서 가서 이렇게 직접 확인할 수 있지만 자전거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아직 많이 활성화가 돼 있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 물어본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오늘 중고 자전거를 구매할 때 확인을 해야 되는 필수 사항들, 그리고 이걸 내가 모르고 구매했다가 괜히 또 내 돈이 더 많이 나가는 그런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이제 제가 그런 체크리스트, 꿀팁들 한번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앞에 보는 게 제 자전거입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당연히 가격이겠죠. 가격을 잘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자전거 검사를 할 때 어떤 것들을 봐야 되냐면, 우선 이제 프레임에 들어가 있는 이런 잔 스크래치들을 봐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검정색 스티커 필름을 씌워놨는데 그 필름이 이제 벗겨진 그런 자국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뒤에 와보면 전철 같은 거 싫다 보면 사람들하고 자전거를 겹쳐 놓잖아요. 그래서 이런 스크래치들이 지금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게 도장이 날아간 경우에는 어떻게 복구가 안 되지만, 이렇게 아주 얇게 생긴 이런 스크래치들 같은 경우에는요, 폴리싱을 하면 다 밀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되지만, 이런 스크래치 같은 경우에는 꼭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 프레임을 다 확인을 했다면 가장 중요한 건 이 구동계를 잘 봐주셔야 돼요. 이렇게 보면 체인 체커기라는 게 있습니다. 이 제품은 파쿠툴 거라서 조금 가격대가 있기는 하지만, 자전거를 좀 많이 타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뭐 쿠팡이라든지 아니면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많이 팔기 때문에 이 제품 같은 경우에 하나 구매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네, 체인에다가 이렇게 꽂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보면 얘를 누를 수 있어요. 그러면 기구가 이렇게 벌어지면서 이 체인의 늘어남의 정도를 이제 확인을 해주는 기구인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아무리 세게 눌러도 더 이상 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를 확인을 했을 때 지금 여기서는 50 정도로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 지금 체인 체커기의 그 기준표를 보면 새 체인이 2.5에서 5, 그 다음에 교환을 해야 되는 게 75 정도 되면은 교환을 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제 체인 지금 보면 50으로 나와 있죠. 그러면 제 체인 상태는 굉장히 좋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요새 이 체인 같은 경우가 굉장히 비싸요. 근데 이 체인이 제 거는 이제 스램 레드이기 때문에 거의 한 13만원 정도? 그렇게 가격이 나가기 때문에 이런 체인 같은 것도 무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 두 번째로 봐야 될 건요, 이 크랭크 이빨이에요. 이제 크랭크 이빨을 자세히 보게 되면은 이빨마다 보면은 이렇게 문양이 조금씩 다른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거는 빠르게 달릴 때 체인이 변속이 잘 되라고 이 원래 스램이라는 데서 이렇게 과학적으로 아주 깎아놓은 정밀한 이런 패턴들인데요. 이 패턴들을 자세히 이렇게 보면 여기에 스크래치가 굉장히 많이 나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전거 관리를 잘 안 하는 사람들 자전거에서 그런 것들이 많이 발견이 되는데요. 이 체인 오일을 잘 안 뿌리거나 체인 청소를 잘 안 하게 되면 거기 이물질이 껴가지고 계속 이렇게 마찰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서 왜 자동차에도 카본 가루라고 하잖아요, 엔진 쪽에. 그런 것들이 계속 누적되고 이렇게 굴러가면서 저 쇠를 긁는 거예요. 이제 알루미늄이죠. 알루미늄을 계속 긁다 보니까 그 스크래치가 나게 되는데, 그 스크래치가 많이 나게 되면은 이 체인이 변속이 잘 안 돼요. 그리고 내가 세게 토크를 줘도 힘이 잘 안 받습니다. 이게 많이 깎여있을 때요. 그렇게 되면은 이 크랭크도 갈아야 되는데, 사실 구동계 중에서 제일 비싼 게 또 뭐냐고 하면은 이거 뒷드레일러보다도 비싼 게 이 크랭크예요. 그래서 이 크랭크를 잘 봐주셔야 됩니다. 또 특히 듀라이스랑 다르게 스램 같은 경우에는 이 이너하고 얘가 이게 통짜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더더욱 이런 스램 브랜드를 구매할 때는 확인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당연히 변속기 부분인데요. 변속기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막 많은 것들을 확인할 게 없습니다. 그냥 이걸 봤을 때 변속기가 잘 움직이는지, 올라갔다 내려가는 게 잘 움직이는지, 이런 부분들만 사실 확인을 해주면 돼요. 근데 이 변속기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이 개인이 봤을 때 뭐가 잘못됐고 뭐가 잘 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방법은 없는데요. 이 끝 쪽에 대부분 그런 흠집들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흠집이 있어가지고 얘가 과도하게 휘어 보인다든지 그런 정도만 아니면 실질적으로 구동계에는
거의 문제가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구동계보다는 더 봐야 될 부분이 이쪽 브레이크 쪽이에요. 브레이크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로터가 있잖아요. 로터를 봤을 때 여기 안에 구멍이 있는데 이 구멍을 사이로 안쪽에 이런 쇳가루가 많이 날려 있어서 이 로터에 붙어 있다는 게 보이게 되면은 로터 같은 경우에는 수명이 많이 닳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여기를 이제 잴 수 있는, 이 로터의 두께를 잴 수 있는 그런 기구가 있는데요. 사실 개인 간 거래할 때는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눈으로 여기 구멍 사이에 이런 쇳가루가 묻어 있는지 안 묻어 있는지를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추가로 여기 사이를 보게 되면 지금 이쪽에 브레이크 패드가 잔량이 남아있는 게 보일 겁니다. 그래서 저 패드를 보면 저게 그 패드가 시작하는 저 은색 부분이 이 로터에 닿기 시작하면 이 로터를 갉아먹는 거기 때문에 그런 패드 잔량도 눈으로 이렇게 보면 다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타이어예요. 타이어도 그렇고 휠도 그렇고, 자, 이 휠 부분에서는 그냥 다른 게 필요가 없습니다. 우선 여기 있는 스포크들을 한 번씩 이렇게 눌러주세요. 이 장력이 어떤 게 타이트하고 어떤 게 조금 이렇게 말랑말랑한 애가 있어요. 근데 그게 편차가 심하게 되면 자전거를 이렇게 굴려봤을 때 이 휠에서 꿀렁임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런 꿀렁임들을 정도를 보고 그 다음에 이 니플이 이렇게 바깥에 나와 있으면 자전거 샵 같은 데 갔을 때 3만원에서 5만원이면 간단하게 정비가 가능하지만, 휠셋을 조여주는 이 니플 자체가 이렇게 안쪽에 매립되어 있거나 이게 안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만 제외하면은 실질적으로 다 괜찮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안에 들어가 있을 때는 휠을 한번 굴려보고 휠이 너무 많이 꿀렁거린다 싶으면 자전거 휠셋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인하고 내고를 해서 이거를 뭐 보증을 받아달라든지 수리를 꼭 해서 한 후에 구매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액세서리 파츠들이에요. 액세서리가 이제 뭐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액세서리 같은 경우도 굉장히 비쌉니다. 실질적으로 요새는 유압 일체형 핸들바로 넘어오면서 이런 이제 저는 오베아의 이 가미 마운트를 쓰고 있는데 이것도 전용 마운트예요. 이게 되게 비쌉니다. 사실 이거 플라스틱 뭉치 얼마 하지도 않는데 이게 막 한 7, 8만 원씩 해요. 그래서 다른 브랜드들하고 호환이 안 되는 그런 이제 일체형 마운트 같은 경우가 같이 들어가 있는지, 얘 상태가 좋은지 안 좋은지, 유격이 있는지 없는지 같은 경우를 꼭 확인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런 뭐 카본 케이지라든지 이런 바테입 같은 거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꼭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조향부예요. 조향부도 굉장히 중요한데, 양쪽에 이 레버의 유격 정도도 한번 봐주셔야 되고요. 요즘 레버 같은 경우에는 이 긴 레버가 안쪽으로 들어가거나 움직이지를 않기 때문에 이쪽에 탁 들어가면서 이 양쪽의 유격이 다른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도 한번 확인을 해주셔야 되고, 안쪽에 이런 스크래치라든지 그런 게 있는지 없는지, 여기 버튼도 있고 여기에 이 블루투스가 들어가 있는 그 기구가 있어가지고 장치가 들어가 있어서 여기 안쪽 부분에 뭐 흠집이라든지 누유가 있는지 그런 부분들도 한 번씩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추가로 핸들을 이렇게 한 번씩 돌려주세요. 허공에서 핸들을 이렇게 돌렸을 때 사각사각 소리가 나거나 딸깍딸깍 소리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단 사각사각 소리 같은 경우에는 정비를 할 때 자전거를 조립을 하면서 안쪽에다가 이런 미세한 스페이서를 안 넣어놔가지고 여기 카본 프레임이 갈리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1번은 그 소리고, 자전거를 돌릴 때 딸깍딸깍 소리가 나는 거는 뭐 나는 게 완전 잘못된 거는 아니지만 자전거를 조립하면서 소리가 나지 않도록 흡음재를 넣어줘야 되는데 흡음재를 넣지 않아가지고 케이블이 꼬이면서 또는 이 프레임을 이렇게 치면서 나는 소리입니다. 이렇게 딱딱딱 안쪽에서 이렇게 움직일 때 브레이크 호스, 유압 호스가 얘를 탁탁탁탁 치면서 나는 소리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확인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조향부에 이런 볼트들인데요. 자, 지금 제 위쪽 볼트 보면 어떻죠? 완전 검정색으로 이런 허옇게 뜬 스크래치 없이 관리가 되어 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 제가 그리스를 꾸준하게 바르면서 지금 자전거 출고한 지 거의 3년 정도 됐는데 일절 교환도 없고 스크래치도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반대로 여기 외부를 봐주시면 살짝 하얗게 떠 있는 게 있어요. 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런 고무 마개가 없어가지고 얘를 가릴 수가 없는데, 그래도 여기 안쪽에 유격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풀어도 보고 조여도 보고 하면서 이게 잘 돌아가는지 안 돌아가는지를 확인해 주시면 좋습니다. 왜냐면 요새 이런 일체형 핸들바가 많기 때문에 자체적인 볼트 규격, 길이, 두께를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고장이 나게 되면 다시 구하는데 비용도 많이 들고, 그리고 부품이 없어서 또 오래 기다려야 되는 상황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고로 살 때는 그 매장을 갔을 때 뭐 간혹 대기하는 기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한 번씩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제 자전거는 이제 전동식 변속기여가지고 설명을 못 드렸는데, 이런 케이블 이제 유선 변속기들을 보면 여기에 코팅이 발라져 있는데요. 이 코팅에 보면 이렇게 실밥들이 나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실밥이 나와 있는 경우에는 변속이 잘 안 되거나 손가락으로 눌렀을 때 변속감이 굉장히 뻑뻑한 경우가 있거든요. 이렇게 눌러봤을 때 굉장히 뻑뻑한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경우에도 이 변속 와이어를 교체를 해야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확인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제 자전거 같은 경우에는 클린처 타이어인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튜브리스 타이어예요. 그래서 안쪽에 돌리면 그런 약간 물풀 같은, 약간 묽은 풀 같은 액체가 안쪽에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얘가 펑크가 났을 때 자연스럽게 막아주는 방식인데요. 이 풀이 안쪽에서 너무 겨울에 하루 종일 세워놓으면 얘가 굳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뭉침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를 확인을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뒤로 굴려보면 됩니다. 안쪽에 액체가 굴러가는 소리가 들리기도 하고요. 아니면 점성이 너무 높아가지고 그 액체가 굴러가는 소리가 들리지는 않을 때는 뒤로 이렇게 한 바퀴 굴려주시고 에어밸브에서 이렇게 바람을 톡톡 빼주게 되면 손끝에 뭔가 끈적끈적하게 묻어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확인해 주시면 안쪽에 튜블리스 이제 실란트가 잘 돌아가고 있는지 안 돌아가고 있는지를 확인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꼭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랑 이제 뭐 제 자전거하고 제 매니저님 자전거를 보면서 자전거를 이제 중고로 구매를 할 때 어떤 것들을 봐야 되는지를 제가 좀 여러 가지로 설명을 드렸는데요. 실질적으로 뭐 기본 이런 프레임에 스크래치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뭐 내부에 이제 크랙이 있는지 없는지는 사실 개인이 보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그런 것들은 당연히 한 번씩 보실 테고, 이런 구동계라든지 이런 볼트들이라든지 이런 액세서리들 같은 경우에를 꼭 한 번씩 다시 봐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그런데도 나는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하단에다가 제가 오픈 채팅방을 하나 남겨놓겠습니다. 그래서 제 유튜브 구독자분들 한해서 한 5분 정도는 제가 직접 구매하시려고 하는 중고 자전거를 뭐 사진으로 한번 보면서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영상이 많이 도움됐다면 구독하고 좋아요 꼭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